축구살롱. 네,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소준일 캐스터 그리고 황덕연 해설위원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뵙네요. 어김없이. 어떻게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뭐 갑자기 이번 주부터 좀 일이 많아가지고 오,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다가 예. 갑자기 또 새벽 일을 하게 되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새 나라의 어른이로 살다가 예. 새벽에 또 이제 업무를 9시만 되면 이제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3시 반에 일어나고 막 이런 삶을 살다가 예. 다시 또 새벽 일을 하려 그러니까 예.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 그 잠시 동안은 아침 시간, 낮 시간에 우리 소준일 캐스터가 우리 깨톡 소통이 가능했었는데 한 2주쯤 됐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또 좀 이제 그 시간대는 좀 빠이빠이 할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연락이 어려워지지 예.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황 의원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축구살롱 본방을 사수했습니다. 라디오. 제가 총 2편을 들었는데 야, 굉장하다. 네,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축구살롱 그 지우세달이죠, 지우세달. 예. 네. 그리고 하나는 그 황원찬 아나운서님께서 하시는 버전의 지우세달을 또 들어왔어요. 제 새벽 중계가 있어가지고 TBS를 딱 틀었는데 하필 그 시간대가 한 3시 반? 한 4시? 이때여가지고 들어봤는데 예. 두 방송 모두 각자의 매력으로 꽉 찬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말이 자꾸 떠오르네요. 두 팀 다 좋은 팀들이죠.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도 골 때리는 이슈 순서로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소식을 가져오셨을지. 지난주에 내용이 아주 알차고 재밌었거든요. 우리 소캐스터. 예. 조금 찾아본 결과 그렇게 지난주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들고 왔었는데 오늘도 역시 하나의 주제에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이 이슈가 역시 또 화제였습니다. 메시 선수가 바르셀로나 커리어 사상 첫 번째 퇴장을 당했다. 레드카드를 받았다라는 게 또 화제가 됐었는데 첫 퇴장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프로 생활을 한 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16시즌 때가 됩니다. 예. 그리고 753경기를 뛰었는데 그 753경기째 만에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처음으로 받게 됐습니다. 16시즌 만에.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 슈퍼컵 대회였습니다. 결승전에서 아틀레틱 빌바오와 만났는데 연장전에서 2대3으로 팀이 뒤처진 상황에서 이제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비아리브레 선수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실시간으로는 포착이 안 됐는데 나중에 VAR 판독을 통해서 메시가 퇴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네. 팀도 2대3으로 패하면서 빌바오에게 우승컵을 내주는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고 말았는데요. 네네. 메시가 국가대표에서는 이미 2차례 퇴장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커리어 전체를 봐서는 3번째 퇴장이긴 합니다. 예. 국가대표 데뷔전에서 헝가리전이었습니다. 2005년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지 딱 2분 만에 퇴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재작년이었죠. 2019년 코파 아메리카 3, 4위 결정전에서 역시 퇴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메시처럼 사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중에서 퇴장을 안 당하는 선수들이 또 누가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가장 좀 가까이 있고 또 우리에게 친숙한 예로 라이언 긱스 선수가 있는데 긱스 선수가 맨유에서 672경기, 672게임을 뛰면서 퇴장을 한 차례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아니 이분이 좀 사생활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라운드에선 별 문제를 안 일으키나 봐요. 그라운드에선 무죄. 밖에선 유죄. 예, 긱스 선수가 퇴장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에서만 딱 한 번의 퇴장을 당했습니다. 웨일스 국가대표로 나와서 2001년 노르웨이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한 차례 퇴장을 당한 적이 있는데 메시와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메시나 긱스를 뛰어넘어서 아예 퇴장을 한 번도 안 당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일단 잉글랜드부터 살펴보면 예전에 잉글랜드의 아주 오래된 레전드들이죠. 에번트 대 딕시 딘이라든지 그리고 스토크 시티 그리고 블랙번의 스탠리 매튜스 그리고 프레스턴 노스엔드의 톰 피니 같은 그런 한 50년대 정도의 선수들이 한 번도 퇴장을 당하지 않았던 미스터 클린이었고 가장 가까이에는 역시 그라운드의 신사라고 불리는 선수죠. 게리 리네커 선수가 퇴장을 안 당했습니다. 16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면서
67경기에서 330골을 넣은 잉글랜드의 대표적인 스트라이커인데 네. 1990년에 피파 페어플레이상을 또 수상을 하기도 했었고 이 통틀어서 커리어 통틀어서 레스터, 에버튼, 바르셀로나, 토트넘 그리고 마지막에 J리그의 나고야 그랜퍼스까지 단 한 번의 퇴장도 당하지 않았던 네.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미셸 플라티니 역시 전설적인 10번 플레이메이커죠. 이 선수 역시 600경기가 넘게 뛰면서 300골이 넘게 기록했던 멋진 프랑스의 레전드인데 역시 한 차례도 퇴장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이런 인터뷰를 또 했어요. 내가 예전에 뛰었을 때보다 요새는 축구가 좀 더 거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반은 사실 이 행정적인 걸로만 보면은 퇴장을 한 10번 당했어야죠. 영구 제명감이죠. 예, 그런데 그라운드에서는 의외로 또 깨끗한. 뭐 사실 그 현역으로 뛰었을 때는 플라티니 선수를 뭐 깎아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유럽을 대표할 만한 80년대 10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네카라든지 플라티니보다 조금 더 최근의 선수들로 넘어오면 바르셀로나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라울 곤살레스가 퇴장이 없습니다. 이니에스타는 현재 또 J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퇴장을 당하지 않으면서 18시즌 그리고 라울은 무려 21시즌 동안 한 번도 퇴장을 안 당했던 대단하다 선수입니다. 근데. 예. 그리고 현역 중에서는 역시 또 카림 벤제마 선수가 현재까지 퇴장이 없습니다. 프로 683경기 그러니까 거의 700경기 가까이 소화를 하면서 경고만 현재까지 10석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시즌 최대 한 60경기 정도까지 뛴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즌에 옐로 카드 딱 한 장으로 끝내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게 쭉 명단을 보니까 예. 사생활이나 이런 대외적인 부분과 벤제마 그라운드 안에서의 예, 이런 그 플레이는 좀 다르네요. 별개다. 그렇죠. 벤제마도 그렇고 예. 사실 뭐 긱스도 그렇죠. 물론 뭐 그 장모님과 관련된 그 썰은 그 날조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이제 좀 와전된 거긴 한데 어쨌든 사생활적으로 안 좋았었던 선수들 그리고 플라티니는 사실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라운드에서는 상당히 또 깔끔한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행정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아무 좋은 말이죠 양반이. 네, 예. 제가 또 양반의 도시 전주에서 왔기 때문에 뭔 소리야? 네, 그 UEFA 네, 여기까지 드립이 올라왔다가 참았다. 이거는 가문을 공격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았어요. 패드로 안 돼요. 그래요. 네. 공명첩 막 이런 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네네네. 그러니까 플라티니가 이제 UEFA의 수장이었죠. UEFA의 수장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뭐 뇌물 청탁, 비리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연루가 됐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약간 내로남불도 시전을 좀 많이 한 케이스라서 사실 이 축구계에서는 선수로서의 플라티니는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는 사실 좀 재활용이 안 되죠. 네,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예, 어쨌거나 예. 이 선수로서 뛰었을 때 이런 엄청난 기록을 또 남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선수들은 모두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수들입니다. 그런데 수비수 중에서 퇴장을 안 당한 선수들도 있어요. 수비수는 사실 그 경고나 이런 카드를 안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80년대 또 스타죠. 가에타노 시레아입니다. 이 선수가 뭐 이탈리아의 신사라고 불렸던 수비수인데 예. 아탈란타 그리고 유벤투스를 합쳐서 16시즌 동안 세리에 무대에서 활약을 했는데 리그 경기만 400경기가 넘게 출장을 한 선수고 어머. 국가대표 역시 78경기를 나왔으니까 이탈리아의 예. 레전드 수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00경기 넘는 그런 출장을 했는데 한 번도 퇴장을 안 당했어요. 예, 엄청나게 대단하네요. 깔끔한 수비를 했던 시리아 네. 선수입니다. 그리고 네. 비교적 최근에 은퇴한 선수로는 역시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독일의 필립 람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역시 16시즌 동안 뛰면서 프로 500경기 이상 그리고 국가대표도 100경기 이상 뛴 선수인데 어허. 레드카드 한 장도 없고 경고만 딱 2장. 경고도 2장이라고요? 딱 2장. 16시즌 동안 뛰면서 경고 딱 2장. 제가 무슨 비결이 있나? 네, 너무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람. 네. 일단 자 경고가 2장이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수비수인데 경고가 2장이다. 굉장히 영리하게 축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축구 지능으로만 따진다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지금까지 지도를 했던 선수 중에서 람처럼 똑똑한 선수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원래는 오른쪽 풀백으로 시작을 했는데 왼쪽 측면 수비수도 완벽했고 그리고 선수 커리어 말기로 가면은 또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가서 정말 그렇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다가 갖다 놔도 잘한다라는 것을 람 선수가 몸소 좀 증명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람에 관련된 그 코멘트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건 아마 독일 키커진가 빌트지에서 했던 말인데 람의 부모님이 한 유일한 실수는 그를 쌍둥이로 낳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 만약에 쌍둥이였다면 왼쪽과 오른쪽 수비를 다 했겠죠. 그렇죠. 아, 향후 엄청나게 독일 대표팀이 그러면 뭐 이제 측면에서는 단단한 모습을 또 보였겠죠. 안타깝네요. 네. 근데 람 선수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은퇴를 하는 시점까지도 단 한 번을 퇴장을 당하지 않았던 그런 월드 클래스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깨끗한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선수들, 퇴장을 많이 당하는 선수들, 물론 그라운드에서 그라운드의 깡패들 있겠죠.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역시 현역 중에선 가장 대표적인 선수 누굽니까? 라모스죠. 아우, 장군님, 좋습니다. 라모스 장군이 좋아요. 역시 뽑혔습니다. 지금까지 총 레알 마드리드에서 26번을 퇴장을 당했습니다. 라리가에서 20번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6번을 퇴장을 당했는데 이 라리가에서 20번의 퇴장이 라리가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오. 라모스가 1등이에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라리가의 어떤 그 역사적인 한 줄을 그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주제를 들고 왔던 게 메시 선수의 퇴장 때문이었잖아요. 예. 근데 메시와 라모스는 엘 클라시코에서 정말 많이 만났으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분명히 사건이 있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2010년 엘 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무려 5대 0으로 박살냈던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기 끝나기 직전에 추가 시간에 메시가 또 질풍 같은 드리블 돌파를 하자 예. 라스 디아라와 함께 리오넬 메시를 몸으로 덮쳐버렸습니다. 뒤에서 그냥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후드려 깠습니다. 무슨 롱킥이에요. 이거. 웃을 네. 일이 아닌데요. 네, 이건 진짜 뭐 K1이나 뭐 UFC 프라이드 이런 데서 볼 법했던 그런 킥을 보이면서 바로 퇴장을 당했는데 예. 퇴장 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이 막 엉길 거 아니에요. 예. 거친 플레이를 했으니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항의를 하러 왔는데 어. 카를레스 푸올의 뺨을 때리고 어머, 어떡해. 그리고 카드를 받고 들어가는 와중에 차비 에르난데스의 턱을 밀고 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선수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패싸움이 벌어졌죠. 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경기 라이브로 보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네. 이게 무리뉴 감독 부임하고 첫 번째 엘 클라시코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날 그러니까 원래 무리뉴 하면 되게 수비적인 축구 네. 이런 게 이때부터도 사실 팽배했습니다만 되게 맞불로타가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얘들을 한번 깰 수 있을까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처참했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라모스가 마지막에 흥분을 하면서 이제 정확히 메시의 그 이제 종아리 부분을 로우킥으로 갈기고 퇴장을 당하고 나가면서 푸올의 뺨을 밀치고 사비의 턱을 돌렸죠. 그렇죠. 나가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오. 그 좀 속된 말로 턱을 돌린다 그러면은 이게 돌아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 주먹을 예. 날서 근데 주먹을 날리진 않았고. 아니,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웃긴 건 자 푸올, 라모스, 사비 이거 다 대표팀 동료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선후배가 우리나라만큼 이런 건 없겠지만 푸올 같은 경우는 라모스보다도 이제 선배격에 해당하는 선수고. 그리고 푸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목이 심했던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선수 사이에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스페인의 깃발 하나에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몸소 보여줬던 그라운드의 평화주의자. 좋은 분이었네. 네, 스페인의 간디 같은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를 뺨을 때리면서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푸올이 용서를 하긴 했죠. 네. 괜찮다라고 얘기는 역시 했는데 보살이에요. 네. 이때 보고 이제 라모스가 좀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이미지가 많이 각인된 사건이 아닌가. 예. 네, 싶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에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역시 엘 클라시코에서 2대 3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패한 경기였는데 그 경기 역시도 리오넬 메시를 담궈버렸습니다. 담궜다고요. 네, 리오넬 메시에게 정말 뭐 깊숙한 측면에서의 태클. 그러니까 뭐 이건 좀 발을 날려버릴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엄청나게 위험한 태클이었는데. 좀 메시한테 참. 그러니까 메시가 얼마나 맞기 힘든 선수인가, 라모스와 레알 마드리드에게 얼마나 누댓가시 같은 선수인가를 또 증명을 해주는 사건 두 가지임과 동시에 예. 라모스가 또 얼마나 거친 선수인가를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무슨 메시가 무슨 장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담근대요. 예. 예. 그런데
이 라모스조차도 명함을 내밀지 못할 만한 엄청난 그라운드의 폭군 있습니다. 뭐야? 콜롬비아 국가대표로 활약을 했던 헤라르도 베도야라는 선수입니다. 이분은 폭군인 거군요. 예. 라모스 장군 위에 이제 폭군. 예. 베도야 선수의 별명이 영어로는 더 비스트,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또 황덕현 해설위원이 잘 알고 있죠. 엘 헤네랄, 장군. 장군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거칠고 폭력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라모스도 그랬고 EPL의 근자에 또 활약을 했던 선수죠. 찰리 아담 역시 찰장군이라는 그런 별명을 국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만큼 찰지네요 별명이. 그 장군이라고 그 현지인들이 인정을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거친 플레이를 했던 선수인데 네네. 이 선수가 도합 46번의 퇴장을 당했습니다. 라모스보다 20번이 많아요. 그러니까 라모스는 정말 이 선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폭력성을 보여주는데 그러네. 예. 가장 악명 높았던 사건이 2012년 이 선수가 뛰었던 인디펜디엔테 산타페 대 미오나리오스라는 또 명문 클럽이 있는데 이 클럽들 사이의 경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상대로 나왔던 조니 라미레스 선수를 팔꿈치로 일단 때려 눕히고 어머. 이 행위가 적발이 돼서 심판이 다가오고 상대 선수들이 다가와서 항의를 하고 심판이 카드를 꺼내려는 그 찰나에 조니 라미레스가 이제 얻어맞고 막 그라운드를 굴러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서 예.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발로 머리를 또 깝니다. 어머. 이건 인성 문제 아닌가요? 발로 머리를 차요. 인성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인성 문제 빌런인데 있죠. 이거 빌런? 그러니까 모두가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밑에 개미 지나가는 것처럼 보고 있다가 발로 뻥 하고 차요. 어머. 당연히 또 선수들이 패싸움이 나죠. 어머. 당연히 베도야 선수는 퇴장을 당했고 이 선수는 1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추가적으로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선수가 미오나리오스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한 4-5시즌 정도 활동을 했던 선수인데 친정팀의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또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축구 팬들에게 또 익숙한 이름이 하나가 또 나오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지금 또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이고 코로나 빨리 좀 나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현역 시절에 굉장히 또 거친 수비수였습니다. 에스파뇰,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보르도 같은 팀들에서 활약을 하면서 10석장의 레드카드를 수집했던 카드캡터 또 포체티노 감독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뭐 퇴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가 좀 기억에 남는 퇴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저는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퍼뜩 떠올랐던 것들이 98년 월드컵의 하석주 선수의 퇴장. 거기서 퇴장 안 당했으면 우리가 멕시코랑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리고 역시 뭐 지단 선수의 박치기가 가장 또 유명할 것이고 그리고 칸토나 선수가 뭐 쿵푸킥을 날렸던 거는 뭐 선수에게 한 건 아니었지만 역시 유명한 퇴장 사례. 그리고 저는 이게 또 생각이 났어요. 보이어와 다이어. 뭐 EPL을 네네.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 선수 아실 겁니다. 뉴캐슬에서 뛰었던 정말 트러블 메이커들이었는데 예. 웃긴 게 굉장히 보이어와 웃겨요. 다이어가 같은 팀 선수예요. 같은 팀 선수인데 네. 경기하다가 서로 싸웠어요. 네. 뭐 이름도 굉장히 형제 같구만. 예. 서로 싸워가지고 둘 다 퇴장당했습니다. 심지어 상대팀 선수들이 말리러 왔어요. 니들 그만해. 왜 그래? 아니 둘이 같은 팀인데 왜 싸우는? 네, 비슷한 예시로 이제 카메룬 국가대표팀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네. 둘이 싸우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좀 특이하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바르셀로나의 또 급발진을 잘하는 선수죠. 스토이치코프, 스토이치코프. 불가리아의 정말 레전드 선수인데. 벨버토프 이전에 이제 불가리아의 스타였고. 그렇죠.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이후에 첫 번째 엘 클라시코를 치르는데 심판을 역시 또 발로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자리에서 퇴장을 당하고 무려 2달간 출장 정지를 당했는데. 이번엔 또 심판을 밟았다네. 그런데 그 시즌에 징계 다 받고 돌아와서 무려 14골, 리그에서 14골 그리고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6골 넣으면서 20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라리가 득점 5위, 바르셀로나 팀 득점 1위 그리고 팀의 라리가 우승을 견인해냈던 스토이치코프 선수의 그 퇴장. 행실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 이제 화려하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란 듯이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분이 발로 밟은 심판이랑도 다시 뭐 만나고 몇 만났겠죠. 경기에서는 했을 거 아니에요. 만났겠죠. 와 대박인데. 네, 뭐 이런 각종 퇴장 사례들을 제가 오늘 또 조사를 한번 해왔습니다. 아주 요즘 그 스토리텔링력이 아주 물이 오르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이제 또 황덕현 해설위원과 또 다른 라이벌 구도를 그러니까요. 형성하시나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늘도 그 파리 생제르맹 그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뭐 네. 이런 식으로 뭐 각 팀의 어떤 그런 관련된 의상들을 착용하시고 예, 뭐 이런 거는 제가 또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일화를 이렇게 들려주시면 예, 괜찮은 예. 아이템이 되지 예,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지난 시즌에는 사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지갑 사정도 많이 얼어붙으면서 음.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사지 못했는데 예. 다시 또 지갑이 따뜻해지면 예. 조금 수집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이제 또 밤낮 가리지 않고 또 이제 새벽까지 또 돈을 벌러 다니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새벽까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제발. 야, 예,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이 재밌는 이야기 전해주신 소준일 캐스터의 추천곡 듣고 다시 돌아올 텐데, 자, 오늘 어떤 곡 가져오셨는지. 예, 오늘은 제이슨 데룰로가 불렀습니다. One to One Me. 이 노래 또 흥겹죠. 네. 예, 이 노래 함께 좋은 듣고 노래입니다. 예, 좋은 노래죠.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준일 캐스터의 추천곡이었죠. 제이슨 데룰로의 One to One Me. 이 노래 예전에 그 나왔을 때 한창 듣다가 저 오랜만에 들었는데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더 신나고 좋네요. 자, 계속해서 황덕연의 볼 때리는 이슈. 나 자해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 효과음을 넣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역시 열정이. 야 프로죠. 야, 좋아요. 이게 바로 프로죠. 근데 좀 아프긴 하네요. 버섯이 되시네요. 그래요? 한쪽만 지금 발그레하게. 예. 그래서 황덕연의 볼 때리는 이슈. 요즘 또 이 K리그에 대한 사랑이 또 각별하신데 네. 예, 오늘도 또 우리 국내 소식을 들고 오셨나 봐요. 이 국내 소식은 안 다룰 수가 없는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영원한 주장 캡틴 박지성 전 선수가 두 개 심장. 네, 전북현대 어드바이저로 부임을 했다는 오피셜이 저희 녹화일 기준 오전에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그죠? 이 전북이 이제 19일이죠. 박지성을 프로와 유소년 선수의 선발, 육성, 훈련 시스템 정립 등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어드바이저로 선임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박지성 이제 어드바이저라고 해야겠죠. 박지성 어드바이저는 2014년에 은퇴한 이후에 피파 마스터 코스를 밟았고 그 이후에 뭐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본부장을 또 이제 역임을 하는 등 축구 행정가로 상당히 이제 좀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전북 현대 이제 어떻게 이제 소속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전주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영국과 한국을 계속해서 오가는 비상근 어드바이저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선수 이적, 그 영입 등에 관여하는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까지도 겸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낸 그 인물이 김상식 현 전북현대 감독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이 김상식 감독이 사실 6대 사령탑으로 전북에 부임을 하면서 김두현, 이훈재 이런 예. 레전드 선수들을 코치로 또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이 수준급 코치진을 구성한 데 이어서 또 이제 박지성이라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를 품으면서 정말 전북이 올해를 기점으로 좀 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대로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에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들을 많이 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라이스 감독 전임 모라이스 감독의 별명이 이제 모버지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박지성 선수의 별명은 해버지입니다. 해버지. 그렇죠. 네, 모버지 가시니 해버지 오셨다라고 이제 전북 팬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지성 선수가 아직은 저는 조금 더 입에 잘 붙는 것 같은데 이 박지성 어드바이저의 전북행에는 어저라고 하시죠. 어저. 어저요? 박지성 어저? 네, 박지성 어저의 전북행에는 좀 모자라 보인다. 아니 본인이 한 그렇게 거랑 시킨 거 아니야? 네. 예, 그 모자란 모습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시켜봤어요. 괜찮죠? 근데 예. 네, 계속 네. 그렇게 하세요. 어저. 이 박지성 어저의 전북행에는 그 김상식 감독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 김상식 감독이 선수 시절 박지성 이 어저와 함께 이제 플레이를 했었고, 말 잘 듣는다. 네. 이 의견을 구단 수뇌부에 전달을 하면서 선수 영입에 대한 감독의 이 권한 이거를 다 일임을 하려고 했대요. 이 박지성 어저께서 이거를 좀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네네. 했는데 네네. 이 정의성 회장 같은 경우는 이 박지성 어저에게 테크니컬 디렉터를 넘어서 구단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더 큰 일을 맡기고 싶다고 제안을 했고, 더 큰 그림을 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도에 따르면 전북이 이 박지성 어저의 그 선수 말밑 때 영입을 추진한 바가 있었는데 들을 잘안 때마다 됐어요. 웃기네 진짜. 네. 예. 그때는 잘 안 됐다고요. 그렇죠. 예. 네, 그때는 잘 안 됐고, 근데 이제 행정가로서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이 추 일정 같은 경우는 이 박지성 어저께서 어저. 예. 공식 기자회견을 이제 진행을
진행을 하고 지금 전북이 경남 남해에 가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진행 중인데 선수단을 방문하고 코칭 스태프와 이 선수들을 만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이 그 보도 보고서 약간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국내 축구에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긴 한데 좀 생각을 못했던 그런 희소식이라 좀 깜짝 놀랐던. 뭐 예. 박지성 어드바이저가 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는 또 지켜보면 될 일인데 예. 일단 퍼뜩 든 생각은 전북이 뭔가 이슈를 선점을 하고 자신들의 팀을 계속 좀 화제의 중심에 두는데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맞아요. 일단 박지성이란 이름 예, 자체가 예. K리그에 온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 파급력이 엄청난데 그렇죠. 그거를 전북이 또 선점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박지성 어드바이저에 이어서 뭐 구단 앰버서더 역시도 또 새로 발표를 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뭐 그거는 나중에 오피셜로 나오면 이름을 좀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소중의 캐스터 좀 어저라고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박지성 어저께서 오,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시는 겁니까, 형님? 돈을 누가 줍니까? 아, TBS 가 주죠. 네네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올려주시기 때문에 예, 그렇죠. 바로 저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거는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박지성 어저. 박지성 어저께서 이렇게 오시면서 전북이 오프 시즌에도 역시 자신들의 K리그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나. 예. 정말 그 뭐 기성용 선수라든가 이청용 선수라든가 우리 한국 축구의 굵직한 선수들이 지난해에 그 우리 국내 리그로 리턴을 많이들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그 박지성 그 박지성 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그 고유의 상징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준일 캐스터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얼만큼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테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꼭 전북 팬들뿐만 아니라 K리그 팬으로서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바네요. 네. 그 이제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일 때문에 어제 전북 이 구단 그 직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예.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가 났고 어제까지는 공식적인 언론 발표 없었고 이제 그 보도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바쁘시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이거 때문에 뭐 사실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신이 없다고 이제 이번 주에 세워놨었던 이런 스케줄 같은 게 이제 그러니까 개인 스케줄 말고 이제 회사적으로 뭐 프로젝트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이런 게 아예 다 뒤로 미뤄지고 이 박지성 선임의 아니 그렇게 웃긴가요? 아니 자기가 시켜놓고 그렇게 웃어. 만족스러워서요. 네. 네, 만족스러워서. 어쨌든 이 박지성 어저의 이 어떻게 보면 부임이 네. 그만큼 이제 뭐 구단 내에서도 우리 K리그 내에서도 나아가서는 뭐 대한민국 전체를 좀 들썩이게 만든 소식이 아닌가 그럼요. 싶습니다. 예, 그 정도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인물이죠. 네. 예. 그리고 또 이번 주말 축구 팬들이 여러 가지 경기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경기 황석현 해설위원이 픽을 해주셔야겠죠? 네, 이번 주말은 프리미어리그가 없습니다. 예. 단 FA컵이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네. 굉장히 많은 매치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이 경기 정도는 볼만하다라는 걸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돌아오는 새벽입니다. 1월 20일 수요일 5시 사우스햄튼과 슈르즈베리 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실 뭐 보라고 추천드리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냥 자고 왔죠. 네, 그냥 왜냐면 이 경기 승리팀이 아스날이랑 또 매치업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제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느냐를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레스터에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이 앞선 경기에서 리버풀을 또 잡아내면서 올 시즌 이 하센히틀 감독하에서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슈르즈버리 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 1 이제 3부 리그죠. 3부 리그에 소속이 돼 있는데 현 순위가 17위.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우스햄튼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소튼이 지면 또 이제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팬덤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투력이 높아요. 네. 그래서 한번 꼬투리가 잡히면 끝까지 따라갑니다. 네. 소튼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진 않지만 어쨌든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어차피 이 경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20일 수요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 새벽 5시에 열리는 경기잖아요. 네. 우리 이 지금 녹음분 방송이 나갈 때는 끝났죠. 정했죠. 어차피 정해져 뭐 결과가 다 나와 있을 그런 경기니까 요 이후 것들이 이제 더 무게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펼쳐질 매치가 이번 주
FA컵 중에는 가장 빅매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1월 23일 토요일 21시 15분 저녁 9시 15분 시간 굉장히 좋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송이 나가고 있는 바로 요 당일 이제 이따가 저녁 때 하는 그렇죠.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사우스햄튼과 슈루즈베리 타운 이 두 팀 간의 승자와 아스날이 맞붙게 됩니다. 이 첼시전 승리를 시작으로 최근 공식전 6경기에서 5승 1무 상당히 고공비행을 이어가는 중인 아스날인데 만약 사우스햄튼과 붙게 된다면 이 FA컵에 이어서 이 다음 라운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똑같이 사우스햄튼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지지 않는 팀이 된 아스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약간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왜 이 경기를 주목하라고 하느냐 그 뒤에 더 큰 빅매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 경기 제가 중계합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 이유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설명하려고 아까 전에 사우스햄튼 슈루즈베리 이것도 넣은 거고. 그 정도 큰 그림은 아니고 이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빅식스 팀들이 어떤 팀들과 붙는지 좀 이제 알아보다 보니 예. 네, 이 경기도 좀 놓칠 수 없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빌드업이죠 이거는. 예, 뭐 다 좋은 경기죠. 빌드업 괜찮았나요? 예, 뭐 아주 좋은 경기죠. 네, 저녁 9시 15분 딱 치킨 시켜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아스날 경기 재밌겠다. 해설 황덕현이네. 더 재밌겠다. 딱 이렇게 좀 관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두드러기가 나시나 봐요. 소주의 캐스터가 막 아니 이런 거 지금, 싫어하거든. 몸을 긁고 계시는데 네. 도저히 이게 지금 오글거리고 지금 몸이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으신 것 같은 약간 그런 불편한 표정이시네요. 네. 새신사한테 제 몸을 맡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시국만 아니었다면 진짜로 맡겼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자 그리고요. 그 다다음 날이죠. 이거는 진짜로 빅매치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 2시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이 맨유와 리버풀 간의 노스웨스트 더비를 또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제 리그 경기였는데 리그 맞대결에 이어서 FA컵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된 두 팀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만남에서는 0대0 무승부, 그리고 FA컵에서는 이제 뭐 양 팀이 이 대회에 얼마만큼 집중을 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네. 로테이션을 돌리느냐 아니면은 뭐 풀전력으로 임하느냐의 싸움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맨유와 리버풀 둘 다 한 1.5군 정도로 FA컵은 그러겠죠. 임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주 초에 있었던 그 맨유와 리버풀의 대결, 이 대결이 0대 0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발렌시아의 코파델레 경기 중계 방송을 네네. 한다고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음. 그 댓글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 댓글을 보면서 중계 방송을 했었는데 네. 예. 댓글에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좀 그 유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유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경기가 너무 재미없었다. 이런 증언들을 좀 많이 했더군요. 그 어땠습니까 그 경기? 전 못 봤거든요. 사실. 그냥 양 팀 다 되게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네. 과감한 장면도 많이 없었고 그러면 사실 경기는 루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양 팀이 물론 어느 팀이 이겼을 때 승점 3점을 가져갔을 때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최상위권 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때에 따라서 또 무승부가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클럽 감독이나 이 솔샤르 감독이 좀 비슷한 생각을 들고 이날 경기에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클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파비뉴 선수가 일단 한 축으로 나오는데 이 선수야 뭐 그렇다 치고 핸더슨이 또 센터백으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뒷자리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 앞으로 무한정 나갈 수도 없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또 마샬이 선발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맨유도 이제 부상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었기 예. 때문에 양 팀 모두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죠. 예, 그래서 뭐 한간의 팬들 같은 경우에는 핸더슨 대 마샬 해가지고 가짜 수비수 대 가짜 공격수다 이런 대결이 펼쳐졌다. 그 마치 그 유로 때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 가짜 공격수와 가짜 수비수의 대결 같은 좀 다른 매치업이네요. 의미로. 네. 창과 방패 대결이 아니라 물창과 물방패 대결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맨유와 리버풀, 우리 또 박지성 어저께서 뛰셨던 그렇죠. 맨유의 경기고. 예. 자, 그리고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경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 4시 45분 위컴비 원더러스라는 팀과 토트넘이 붙게 되는데 네. 위컴비 원더러스는 챔피언십, 그러니까 잉글랜드 2부 리그 소속입니다. 이 토트넘이 최근 기세가 좀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컴비가 지금 3승 6무 14패 승점 15점으로 챔피언십 최하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토트넘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될까요? 그렇네요. 예, 네, 이거는 이겨야죠, 사실. 예, 네. 이건 사실 뭐 해축 알못인 제가 봐도 그런데 그 위컴비가 2부 리그 팀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FA컵이다 보니까 네, 다 참가하니까 국내 FA컵도 그렇죠. 보면 대학 팀이 올라올 때도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음. 뭐 사실 맨유 리버풀은 이제 대진운이 상당히 나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이제 사우스햄튼과 슈르즈베리에서 사우스햄튼이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사우스햄튼과 아스날도 서로가 사실 껄끄럽긴 껄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맨체스터 시티라든지
첼시라든지 이런 팀들은 상대적으로는 좀 수월한 대진운을 또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 FA컵 으로 이제 통칭이 되는 그런 대회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포칼 그리고 그렇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코파델레이 이런 경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항상 그 자이언트 킬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변이 나오죠. 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라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부 리그 팀에게 패하면서 네. 일찌감치 코파델레이에서 탈락을 했었고 무려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을 했었던 바이에른 뮌헨 역시 이재성 선수의 홀슈타인 킬에게 패하면서 또 포칼에서 탈락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위컴비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이 100%좀 안심을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아틀레티코는 근데 그 경기 왜 졌을까요? 근데 주전을 아예 뺀 것도 아니었는데. 아예 빼진 않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울 선수가 그 경기에서도 역시 못했었고 사울이 최근엔 좀 좋으니까. 살아났습니다만 네. 그런데 저는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니까 그렇죠.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리그에만 집중하자.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는데 이게 시즌 말미의 일정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한 4월 5월쯤으로 넘어가면은 챔피언스 리그에 그때까지도 남아 있는다고 치면은 진짜 매주 2경기씩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라리가 경기가 지금 3경기를 덜 했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3경기를 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기들을 언젠가는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년 경기를 다 치러야 되는데 이게 리그 말미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쯤이면 모든 팀들이 다 사이클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할 텐데 그렇죠. 그때 코파델레이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너무 과부하가 빡빡하죠. 걸리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간을 이용해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금 네. 리그도 되게 잘하고 있고 챔스도 어쨌든 16강 지금 올라가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밸런스 게임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대세 바로 그 게임. 자, 라리가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 영구 퇴출 vs 뭐야 이런 극단적인 설정. 자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라리가 강등당하기. 야 이거 질문이 쓰레기네 진짜. 자 질문이 쓰레기라고 느껴진다?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곤란하다는 거거든. 네. 자 왜냐면 이게 배경 설명 살짝 드리면 아틀레티코 시메온의 제일 간절한 거 챔스입니다. 왜? 리그는 들어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챔스를 우승했는데 라리가 강등? 이건 조금 그렇거든요. 아니야 챔스 우승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라리가 왜냐면은 강등? 강등 당해도 올라올 거야. 대신 올라옵니다. 선수를 다 나갑니다. 넌 진짜 쓰레기구나. 알겠습니다. 뭐 다음 회차 때 또 밸런스 게임 준비해 주시면 매주 밸런스 게임 하나씩 하는 거 나쁘지 않네요. 이거 진짜 재밌네요. 나쁜 놈이다. 네네네. 이거 재밌네요. 약간 우리 그 코너 속의 코너 네. 이렇게 만들어서 좋습니다. 저희 이번엔 진짜 챔스 우승해야 됩니다. 네. 저 결연한 표정. 아니, 근데 좀 필요하죠. 진짜로 시메온의 마지막 타이틀이니까. 그렇지, 우승해야 돼. 네. 방금 찐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진짜 진심이었어. 황덕현은 진짜 정말 나쁜 놈입니다. 아니 응원가죠. 응원가. 네. 같이 불러주시죠. 들리죠? 이게 오늘의 그 끝곡인가요? 혹시? 이걸로 갑시다. 네. 이걸로 끝곡으로 가시죠. 네.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재밌는 모습을 어떻게 영상에 담아서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정말 아쉽죠. 원통하네요. 네, 예. 영상이 이제 또 찍게 되면 저희가 또 다양한 걸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빨리 어떻게 지금 이 코로나의 3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더 가라앉아야죠. 그러고 그래도 나면 안심할 수 저희도 없어요, 사실. 저희도 또 더욱더 안전할 때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해야죠. 두 분 오늘도 진짜 재밌었어요. 두 분은 뭐 올해 들어서 정말 심기일전 하셨나 봐요. 굉장히 스토리텔링의 능력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작년에 별로였던 얘기인가요? 작년도 훌륭했으나 more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피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뭘 내일 피가 축구 살롱에서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이 좀 더 재밌게 들어주실까? 입에 정말 침이나 거짓된 표정. 네. 예. 그러니까 입에 침이나 마르시고 맨날 자기 라이브 방송에서 맨날 게임하고 앉아 있으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 빨리 이제 헛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네.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고요. 오늘 끝곡은 황덕현 해설위원의 추천곡으로 띄워드려야죠. 네, 가수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노래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래요? 단호박. 네, 시갈라와 팔로마 페이트가 같이 콜라보를 한 이 룰라비 자장가죠. 럴러바이. 룰라비죠 하죠. 룰라비.
너무 스페인식으로 읽으신 거 아닙니까? 뭐 상관 그 스페인식으로 그 읽으면 이제 루야- 루야비죠. 루야비. 네, 루야비. 자, 네, 루야비 듣고 끝내겠습니다. 아, 럴러바이.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저 시갈라 할 때 발음도 좀 주의해 주세요. 그냥 시갈라. 예, 그냥 네. 시갈라와 네, 시갈라. 팔로마 페이트가 함께한 럴러바이 마지막 곡으로 틀어드리면서 이 노래 뭐 국내 그 광고에도 광고 유명한 음악으로 노래예요. 삽입이 네. 되면서 그래요?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이 노래 신나게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드리고 지우세 달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시고요.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이번 주도 해외 축구, 다음 주도 축구 축구 살롱. 살롱.